얘들아 안녕. 자, 이번 시간은 15강입니다. 우리가 수행평가 때 열심히 암기했었던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키워드 체크부터 할 텐데 오타가 하나 있어요. 1번이 시읒, 이응, 히읗, 비읍이 아니라 미음이에요. 미음. 그럼 알겠지 얘들아. 1번의 키워드 우리 오늘의 제목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2번과 3번은 산업혁명이 낳은 자식 같은 느낌 같은 거예요. 먼저 산업혁명으로 이제부터 제일 중요해진 거는 신분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자본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사회가 됐거든. 그래서 이 자본을 중요시 여기는 자본주의와 이러한 자본가들을 때려 죽이자, 투쟁하자, 단결하자 라고 했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중심이 된 사상, 이걸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했죠. 산업혁명이 어떻게 이러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낳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자체가 영국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 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왜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지라는 걸 암기해야 한다고 했었죠. 별표 여기는 암기 이유가 있겠지? 잘 외워놔. 자, 먼저 정치적으로 좀 안정된 상황이 영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빨리 왔어요. 영국은 국왕 리스크가 없었다고 했었지. 왜냐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정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권리장전을 승인하게 만들었었던 명예혁명의 결과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빨리 일어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영국 자체에 지하자원도 풍부하죠. 공장을 돌리려면 석탄 원료가 필요한데 이 석탄의 원료가 영국에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업이 발전하려면 처음부터 농사를 지은 나라보다는 공업이 어느 정도 발전돼 있는 나라에서 빨리 일어날 거 아니야. 근데 엘리자베스 1세 시기 때부터 영국에서는 모직물 공업이 융성되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젠틀이라고 하는 계층이 성장을 했던 거였었거든. 그래서 이 모직물, 양털을 가공하는 모직물 공업이 또 이른 시기에 발달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산업혁명 발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 국내와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장까지 확실히 마련이 되었던 거예요. 특히나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웠었던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아시아 방면으로도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시장을 갖고 있어서 산업이 발전했을 때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도 확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인클로저 운동이 진행된 것도 특징이라고 했었죠. 우선은 1차 인클로저 운동 시기 때 울타리를 치면서 농민들을 토지에서 분리시키고 2차 인클로저 운동의 결과 농업 경영이 발전하면서 작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땅까지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뺏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농민들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들이 도시로 가면서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계층들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인클로저 운동의 진행으로 노동자 계층들이 많아지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산업혁명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당시 마련이 되었다라는 게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유였었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부분의 특징들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자, 근데 산업혁명의 발전은 나름대로의 순서를 거칩니다. 바로 짜잔 하고 등장한 게 아니라 처음에 중세 유럽 시기 때 길드 체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길드 체제가 발전한 이후에 처음에는 여성과 아동의 노동력을 농촌에서 이용하는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 선대제 수공업은 먼저 여성과 아동에게 돈을 준 다음에 이 돈으로 재료를 사. 그리고 나서 이 완제품이 나오면 상인들이 이거를 시장에 갖다 파는 모습이었어요. 중요한 건 아니야. 그리고 3번 단계는 이제 농촌이 아니라 도시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직접 수공업을 통해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매뉴팩처라고 하는 단계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4번의 별표 한번 쳐볼까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산업혁명의 단계예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 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공장에서 기계를 사용해 공업 발전을 하며 본격적인 산업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인근 국가들로 확산이 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 산업화라는 건 무엇의 사용? 와트가 개발한 증기기관으로 기계를 사용하면서부터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산업혁명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양날의 칼이라고 하죠. 좋은 측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빛에 해당되는 거, 쌤이 이거를 장점이라고 했었죠. 기술혁명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찍어낼 수가 있게 돼요. 방적기와 방직기라고 하는 기계가 만들어지는데 우선 방적기는 사람이 일일이 실을 뽑는 게 힘들었는데 기계를 통해 실을 빠르게 뽑고 이 빠르게 뽑은 실로 방직기를 통해서 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적기, 방직기를 통해 면직물 공업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게 되고요. 동력혁명,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제임스 와트를 통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이걸 바로 증기, 기관이라고 했었고 이거를 배에 붙여 쓸 경우에는 증기선, 이거를 열차에 붙이면 증기, 기관차. 그래서 교통혁명도 발생합니다. 또한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라고 하죠. 그 벨이 전화를 발명하고 모스에 의해서 전신이 발명되면서 상당히 통신과 교통과 기술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영국의 주요 도시 인구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원래 케임브리지는 전통적인 농촌 지역의 도시였었어요. 근데 농촌 지역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가 않죠. 근데 지금 보니까 공업 도시와 이 공업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무역 도시가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리버풀, 맨체스터, 버밍엄과 같은 공업 도시들이 발전하게 된 이유, 산업혁명의 결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산업혁명의 발전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였어. 첫 번째 그림자, 환경 문제. 왜냐하면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데 농촌에서보다는 이제 도시로 가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에 가는데 주택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거나 또는 빈민들이 증가하게 되고요. 상하수도 시설도 이 시기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막 길거리에 막 똥 싸놓고 이런 거야. 그럼 막 전염병 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공장의 폐수 같은 것들도 또는 매연 같은 것들도 이 시기 때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게 했었습니다. 또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7살짜리 애를 거의 14시간, 16시간씩 일을 시키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법이라고 하는 제도도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돈이 중요하고 자본이 중요한 시대 때 자본을 많이 벌려고 하는 자본가와 이 자본가에게 핍박을 받으며 많은 시간을 노동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노동자 간의 노사 갈등 문제도 폭발하게 됩니다. 먼저 이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계급이 형성되면서부터 사회를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대립으로 바라봤던 이 사상을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린 지금까지도 이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 자본주의 이론의 가장 큰 인물이 누구였었냐면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인물이 주장했던 자유방임주의였어요. 시장에 맡겨라. 그러면 가격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줄 거야. 이러한 이론들. 이게 자본주의의 특징이었었는데 문제는 이 자본주의 체제 시기 때로 오면서부터 자본을 갖고 있는 자본가 계층들은 잘 살지만 노동자들이 핍박을 받자 노동자들이 생존과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로 영국에서는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요구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됐었고요. 또 하나 기계의 등장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우리도 뭐 요즘에 AI가 발전하면서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이걸 우리가 러다이트 운동이라 했었고 또 노동자들끼리 서로 단합을 하면서 자본가와 조직적으로 투쟁할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노조라고 표현을 하는 노동조합도 이 시기 때 결성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노동자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하는데 자본가와 싸우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조한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했죠. 처음에는 공상, 말 그대로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당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협동촌을 건설할 것을 주장했었는데 모두가 똑같은 시간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자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협동촌은 정말 공상이야. 왜냐면 얘들아 열심히 일한 만큼 더 얻어야 사람들이 일을 할 맛이 나는데
일을 열심히 하던 열심히 하지 않던 똑같은 돈을 버는다면 과연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 그래서 이러한 5원의 협동촌 건설을 하겠다는 공상적 사회주의는 사람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협동촌도 실패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의 단결과 자본가와의 투쟁을 강조하는 이러한 공산주의의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회주의는 자본가와의 투쟁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조한 사상이었고, 이러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모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들 좀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산업혁명이란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일어난 산업상의 변혁인데, 먼저 배경을 보시면 모직물 공업으로 자본이 축적됐었고요. 석탄과 철 같은 지하 자원도 풍부했다고 했었지. 그리고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적인 안정을 영국이 먼저 차지했었고, 국내외 시장 확대와 인클로저 운동의 결과 노동력을 확보하는 등의 모습. 그래서 구분해 보면 명예혁명은 정치적 배경, 지하자원 풍부 경제적 배경, 인클로저 운동 사회적 배경, 모직물 공업도 경제적 배경,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은 방적기와 방직기가 발명이 되면서부터 면직물 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었고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 기관을 개량을 하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실시되었다고 했었지. 그리고 또 스티븐슨에 의한 증기기관차, 플톤의 증기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우리가 자본이 중요시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마련이 되었었고, 특히나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이론을 수립한 인물은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인물의 자유방임주의가 있었죠.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중요시 여겼다고 했었지.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노동 문제에서는 낮은 임금이나 또는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한 빈부격차, 여성과 어린이의 노동 문제들이 있었고, 기계가 발명됨에 따라서 기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러다이트 운동과 노동자들끼리의 노동조합 결성의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로 인구가 급증하게 되자 주택이 부족하고 상하수소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위생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했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자본주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요구하면서 평등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사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사회주의 사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4번은 시험 범위에 나오지 않으니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인데, 농업 중심 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뀐 거 산업혁명의 결과죠.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거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니까 D. 애덤 스미스는 정부의 포인트는 여기네.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 방임이라는 말을 썼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 자유 방임주의를 주장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3번 볼게요. 증기기관의 발명의 영향, 공장제 기계공업 확산되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면직물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이것도 맞지. 왜냐면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여러 가지 공업 기구들도 만들어졌던 거잖아. 가내수공업 발달하면 안 되지.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했다. 이거는 이미 발생한 상황이었지. 그니까 리을도 틀렸네. 1번 고르시면 되겠죠. 4번 볼게요. 그림에 나타난 상황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를 한번 골라보래요. 스티븐슨이 발명한 증기기관차, 리버풀과 맨체스터의 철도를 개통하네. 이건 지금 산업혁명으로 인한 결과겠네.
매뉴팩처의 등장 배경을 파악한다. 매뉴팩처는 이미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틀렸고, 산업혁명으로 공장법 지정됐다. 맞지 얘들아?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은 산업혁명의 배경이 된 거니까 이거는 산업혁명 전이지. 리을이 왜 정답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게 중요해. 차티스트 운동 누가 한 거지? 노동자 계층들이 한 거잖아. 산업혁명이 발전되면서 자본주의 계층자들만 투표권을 가져가니까 노동자 계층들이 우리에게도 뭐 주세요? 투표권 주세요.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산업혁명 당시 때 노동자들이 자기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한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산업혁명의 결과 노동자 계층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선거권에 달라는 요구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니은, 리을 고르시면 되겠죠. 어려웠지 조금. 그 다음에 5번 볼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산업혁명을 통해 맨체스터는 전원도시는 농촌이라는 말이야. 여기서 공장도시로 변모했대. 산업혁명의 영향이구나. 그러나 공장의 노동 조건과 위생 상태가 열악했대. 맨체스터를 방문한 프랑스 사상가 토크빌은 순금이 더러운 하수구에 흘러나온다고 비유까지 했다. 이처럼 산업혁명으로 나타난 사회 문제에 대해 실상을 목격한 많은 지식인들이 해결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럼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약간 사회주의에서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몇 번이 정답일까요, 여러분들? 로크, 이건 사회계약설인데 이건 이미 전이고, 콜벨은 절대왕정 시기 때고, 토마스 무어는 중세 때 사람이고, 근대 르네상스 시기 때, 베이컨도 이거 시험을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그럼 뭐야 이거? 우리 협동촌을 만들어 모두가 함께 살자. 4번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 다른 거 노동조합 같은 거 만들자. 또는 뭐 공장법 만들자.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 볼까요? 6번 문제. 그래프에 나타난 변화인데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네. 이렇게 농촌보다 도시로 인구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산업혁명이니까 결국 이 변화의 배경,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라는 거지 얘들아. 이렇게 나타난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얘들아, 산업혁명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에 나와 있니? 1번이지. 인클로저 운동이 전개되면서 농촌보다는 도시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4번은 왜 답이 안 되나요? 이 변화의 배경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로 인한 결과가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이 등장했다라고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 정해져 있었죠, 여러분들. 산업혁명의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해당하는 내용들 위주로 자세히 보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의 또 수행평가에서 힘들게 외웠던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분할과 제국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을게요.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바이바이.